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5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환경 성적 표지와 탄소 성적 표지 연계 인증으로 기업들의 시간 및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탄소 성적 표지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의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한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산주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5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위험기계와 기구,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5년마다 사업장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2009년 조사보다 조사 대상을 50% 대폭 확대해 총 15만 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5인 이상 제조업체는 12만 7천 개소, 5인 미만 제조업체는 1만 3천 개소, 비제조업체는 1만 개소입니다. 제조업체 중 유해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있거나 유기, 무기, 화학 제품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직업병, 예방대책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국가공식 통계로 등록하고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환경 성적 표지와 탄소 성적 표지 연계 인증으로 기업들의 시간 및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탄소 성적 표지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 성적 표지 기업 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성적 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제품에 표기하는 인증제도입니다. 환경성적 표지는 재료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 표시토록 인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업 서비스 강화를 위해 탄소 성적 표지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대상은 올해 25개사 50개 이상 제품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표기하는 탄소 중립 인증 도입도 검토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4년도 탄소 배출량 산정 지원 산업은 오는 20일부터 30일간 진행된다며 정부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탄소 성적 표지 또는 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의료기관의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한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T, 엑스레이 등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방사선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CT로 발생한 환자 방사선 피폭량을 개인별로 기록해 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경희대병원, 강남 성모병원 등 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국가 환자 방사선량 DB 서버로부터 환자의 누적 피폭 선량을 조회해 만약 단기간에 너무 많은 방사선이 피폭됐다고 판단되면 대체 가능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들은 진단용 방사선 검사 전에 예상 피폭 선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의 환자 선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일반 엑스레이와 치과 엑스레이 등까지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누적 피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자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안행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과 수집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행부는 이번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게 널리 배포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실습만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세일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세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유형별 세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장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훈련, 전문기술 훈련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의 넬라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활동보조인도 넬라톤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전문의학회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가 활동보조인도 교육을 통해 충분히 넬라톤이 가능하다고 밝혀옴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교육에 넬라톤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척수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활동 보조인의 넬라톤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활동 보조인을 위한 넬라톤 교재로는 국립재활원이 이달 말까지 완료할 넬라톤 매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부터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교육 주체와 내용 등을 담은 교육 계획을 수립해 활동 지원 기관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부터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되는 상용형 시간선택제는 1년 이상이거나 시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에서 300%를 충족해야 하며 근로조건, 상여, 휴가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근로자별로 각각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등의 심사 결과 정보 공개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국민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네릭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 심사 결과 공개,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 공개 절차 개선 등입니다. 특히 식약처는 비교 및 참고 평가 항목, 신뢰 구간, 생동성 시험 방법 상세 기재, 심사자의 동등 판정 결론, 비교 용출 시험 자료 등 생동성 시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공개할 방침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개발 정보 공개가 제네릭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환경부, 해수부 정책협의회를 마련해 정례 협의를 통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육상해양오염원의 연계 관리, 생물 다양성 보존 등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1차 협의회에서 양 부처 차관 및 실국장, 안건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향후 논의할 세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육상기인 오염원의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수 및 폐수온이 해양 배출 금지 대책, 폐류 생산 해역 인근 육상 분변 오염원 관리 대책 등을 공동으로 마련합니다. 또한 적조 등으로 인한 폐사 어류의 육상 처리 시 토양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고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및 습지의 날 등 행사 개최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둔 융합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가 공지한 전화번호 이외에 수신되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를 사칭해 비밀번호 등을 물어볼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비밀번호 등을 전혀 물어보지 않으니
이 같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강제 입퇴원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유형, 중증도 등과 관계없이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일반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 2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명의 소견이 있으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 의무자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입퇴원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강제 입원 요건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상태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최초 퇴원 심사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이 없는 주택 모델이 빠르면 오는 2019년까지 개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이 같은 생활 밀착형 과제를 선정해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2019년 초까지 주택 성능 품질 시험 시설을 만들어 층간소음 외에도 주택의 통풍과 환기 능력, 열 전달률, 기밀성 등을 테스트할 방침입니다. 또 일명 100년 주택으로 불리는 장수명 주택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택은 기본 벽식 구조와 달리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기둥과 보의 연속으로 이뤄진 기둥식 구조로 건설되는 주택입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지원 시스템 개발도 신규 R&D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설치에 급급했던 점자 블록 등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행 패턴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간정보 산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 전 분야의 빅데이터 체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이를 한국판 구글 어스로 불리는 3차원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월드를 통해 민간에 개방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도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에서 전국 15개 광역시도 고용센터 소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고용복지종합센터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상반기 신설 예정인 동두천 7곳 고용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추진하고 기존 고용센터도 광역시도별로 1개 이상 가능한 곳부터 우선 종합센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종합센터는 맞춤형, 융합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관련 부처, 자치단체와 협력해 센터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앤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앤포커스 이산주입니다. 우리에게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것이지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질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다한 나트륨의 섭취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심장질환, 심부전증 등의 만성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과 같은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물 요리의 경우 국물에 나트륨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의 나트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어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나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트륨은 소금의 주성분으로 인체의 신진대사를 돕지만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좋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CFM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 하지만 늘어나는 산행 인구만큼이나 안전 부조리로 인한 갖가지 산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종류와 안전한 등반 요령을 알아봅니다. 산악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한 추락사고. 폭풍이나 집안 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 미숙, 준비 부족 같은 인위적 요인이 원인으로 대부분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 빈번한 탈진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탈진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는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자주 일어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체온이 정상 이하인 3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오한이나 현기증, 사지마비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악천후와 탈진이 주 원인으로 외부 기후와 내부 체온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곡 급류 사고를 막기 위해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뀌었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올 때에는 계곡 산행을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일사병은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때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기력이 떨어져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여름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겨울 산행 시 가장 빈번한 동상과 동사사고는 젖은옷과 신발, 장갑이 얼었을 때 발생합니다. 겨울 산행에 나설 땐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벼락으로 인한 감전사고는 우산이나 피켈, 알파인 스티커 같은 것들이 머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 재질과 관계없이 벼락을 유인하면서 발생합니다. 벼락은 주로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천둥번개가 칠 때는 재빨리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 잦은 야생식물류에 의한 중독사고.
일반인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절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생명의 위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사진국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암벽 등반을 할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밧줄의 흐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전에는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해지기 한두 시간 전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등반로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나 샛길 같은 출입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될 때는 산행을 자제합니다. 만약 산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이동 중인 탐방객들은 재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낙뢰 예보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산행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계획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절대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배낭은 30kg 이상을 넘지 않게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과음 과로를 한 다음 날은 최대한 자주 휴식을 취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암릉이나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추락사고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상류로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건넙니다. 산행 전후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풉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춥니다. 또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상비약품을 준비합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단독 산행은 피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행하기 까다로운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이라도 산속에는 잔설이 쌓여 있거나 녹지 않아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등산화와 아이젠을 준비합니다. 이른 봄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가 필요합니다. 또 일기변화나 사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랜턴을 준비합니다. 봄이 되면 바위 사이의 흙과 수분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낙석이 많습니다. 암벽 등반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여름은 장마로 인한 폭우가 빈번한 계절입니다. 폭우나 우천 시 산행 요령을 숙지하고 장비 보호와 체온 유지를 위한 방수 대책과 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땀이나 빗물을 닦기 위한 등산용 손수건과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차양이 넓은 모자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곡 산행 중 갑작스런 폭우나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날 때는 되도록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절기가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하므로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하도록 산행 계획을 세웁니다. 낙엽이 쌓이면 길을 잃기 쉬우므로 지도를 지참하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일 산행이라도 반드시 랜턴을 준비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엔 일조 시간이 짧은 만큼 산행 시간도 줄기 때문에 해발 1500m 이상 되는 큰 산일 경우 오후 3시면 하산이나 야영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 계곡은 빨리 어두워지므로 당일 산행일 경우 코스를 될 수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 능선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겨울산에선 체온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털옷 등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겨울 산행에서는 악천후나 작은 사고도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일 산행에서도 보온병과 헤드랜턴용 건전지 여분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털옷과 스패츠, 장갑과 아이젠, 등산화는 겨울 산행에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산악사고. 미리 준비하고 주의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극강의 건조주의보, 메말라가는 피부, 덕지덕지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비상 모두 끝내드립니다. 2014 클린샤워 대혁명 프리미엄 골드. 쫙쫙 밀어버리고 싶은 때를 남김없이 부드럽게, 자극 없이 시원하게, 몸무게가 반으로 줄 것처럼 내 몸에서 한없이 쏟아지는 각질. 이것이 진정한 대종결자. 2014년 클린샤워 대혁명 100만 병 판매 돌파 기념 빅이벤트. 바디용 대용량 하나 둘 셋 넷 무려 4통, 베이스용 1통, 파우치 하나 둘 셋 3개. 이 모두를 다 드리면서 가격은 단돈 39,800원 39,800원. 잠깐 끝이 아닙니다. 하얗게 벗겨지고 딱딱하게 굳고 쩍쩍 갈라지는 팔각질, 이제 붓고 신기만 하십시오. 보들보들 삶은 달걀처럼 매끄럽게 변하는 놀라운 효과. 대박사 정품 팔각질 제거제 한 세트 무료 증정. 식품 첨가물 주 원료로 안전하고 사용 방법도 쉽고 간편하니까 무료로 드릴 때 꼭 한번 써보십시오. 대박 구성, 대박 할인, 대박 찬스. 사용해보시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100% 환불 보장까지. 얼굴, 몸, 발까지 온몸의 각질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써보고 열광한 바로 그 전설의 때 제품 클린 샤워 때 혁명이 프리미엄 골드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원함, 감동을 넘어선 그 놀라운 효과. 지금 빨리 경험해보세요. 근질근질 참을 수 없는 가려움, 우수수 떨어지는 하얀 가루, 주범은 각질과 때. 이제 뿌려만 주세요. 뿌리는 즉시 쭉쭉 밀리는 엄청난 양의 때. 아직도 피부가 벌겋게 될 때까지 떼수건으로 힘들게 밀고 계십니까? 이제 뿌리고 살살살 문지르기만 해도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때. 혼자서 때 미는 게 버거웠던 장미순 여사도 이제 때 혁명으로 혼자서도 쉽게. 팔이 아프고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며느리가 사줬는데 얼마나 때가 그냥 쭉쭉 밀리고 그냥 힘이 안 들어서 아주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너무 좋아요. 아직도 혹시나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한쪽에 먼저 사용한 후 손등에 동시에 처음 하는 쪽은 때가 쭉쭉 밀리지만 이미 때가 제거된 쪽은 무반응 확인. 손등에 뿌려주면 쭉쭉 때가 밀리지만 요리판엔 아무리 문질러도 무반응 재확인. 때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때! 진짜 때만 없애주는 때 제품 끝판왕 클린 샤워 때 혁명 프리미엄 골드. 비밀은 바로 원료의 차이. 화학 성분 절대 아닙니다. 미국, 노르웨이 등 세계 5개국만이 개발에 성공. 내륙과 160km 이상 떨어진 청정 해역에서 무려 수심 1500m에서 끌어올린 진기한 해양 심청수에 병풀 추출물, 설악초 추출물, 특허받은 피부 미백용 한방 원료 등 식물성 원료와 한방 성분으로 더욱 업그레이드. 때와 각질 제거는 물론 뛰어난 피부 보습과 미백 효과까지. 매주 사우나의 전문가에게 때를 밀었던 강재영 씨도 이젠 집에서 때 혁명으로 경제적이고 피부도 촉촉하고 환해져요. 진하게 응축된 고농축액의 놀라운 효과. 차은이들은 때 제품 끝판왕 클린 샤워 때 혁명 프리미엄 골드. 첫째, 뿌리기만 하십시오. 뿌리고 손으로 살살 문질러만 줘도 어마어마한 양의 때가 쭉쭉 쫙쫙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시원하게 온몸의 각질과 때 올킬 쾌감 자극. 버릇처럼 긁어댔던 이종남 씨도 이젠 때 혁명 마니아. 지지 뿌리기만 하면 때가 쭉쭉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살만합니다. 둘째, 오직 때만 반응합니다. 때 혁명으로 한쪽만 먼저 때를 제거한 후 손등에 다 사용해 보면 처음 하는 쪽에서만 때가 쭉쭉, 손등에 뿌려주면 때가 쫙쫙 밀리지만 요리판엔 아무리 문질러도 반응 제로. 때가 아니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때 진짜 때만 없애주는 클린 샤워 때 혁명 프리미엄 골드. 셋째,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르웨이 등 세계 5개국만이 개발에 성공. 내륙과 160km 이상 떨어진 청정 해역에서 무려 수심 1500m에서 끌어올린 진기한 해양 심층수에 식물성 원료와 한방 성분으로 꽉 채워 때와 각질 제거는 물론 뛰어난 피부 보습과 미백 효과까지. 아이 목욕 지키는 게 제일 힘들었던 이재영 씨도 이제 때 혁명으로 즐겁게. 아기 피부에 자극 없이 목욕하는 시간이 즐거우니까 정말 대만족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때혁명 프리미엄 골드를 대단하다고 칭찬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학 성분이 아닌 피부에 좋은 식물성 성분과 특허받은 한방 성분까지 넣어서 더 믿을 수 있고요. 조금만 뿌려도 때가 그냥 시원하게 밀리는 효과가 정말 남다르기 때문이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극강의 건조주의보, 메말라가는 피부, 덕지덕지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 비상 모두 끝내드립니다. 2014 클린 샤워 때 혁명 프리미엄 골드. 퉁퉁 불려서 벌개질 때까지 때 미셨던 분들, 목욕 후에도 남은 각질로 괴로우셨던 분들,
팔 아파서 때밀기가 힘드셨던 분들, 아이들 목욕시키기가 힘드셨던 분들, 이제 때 제품의 끝판왕 클린 샤워 때 혁명 프리미엄 골드로 해결하세요. 2014년 클린 샤워 때 혁명 100만 병 판매 돌파 기념 빅 이벤트. 바디용 대용량 하나 둘 셋 넷 무려 4통, 베이스용 1통, 파우치 하나 둘 셋 3개, 이 모두를 다 드리면서 가격은 단돈 39,800원 39,800원. 잠깐 끝이 아닙니다. 하얗게 벗겨지고 딱딱하게 굳고 쩍쩍 갈라지는 팔각질, 이제 붓고 신기만 하십시오. 보들보들 삶은 달걀처럼 매끄럽게 변하는 놀라운 효과. 때박사 정품 팔각질 제거제 한 세트 무료 증정. 식품 첨가물 주 원료로 안전하고 사용 방법도 쉽고 간편하니까 무료로 드릴 때 꼭 한번 써보십시오. 대박 구성, 대박 할인, 대박 찬스. 사용해보시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100% 환불 보장까지. 얼굴, 몸, 발까지 온몸의 각질 지금 빨리 전화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세요.